안녕하세요. 자, 이번 강의는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의 심화 사례 문제에서 1번입니다. 다음 갑을 간의 법률행위 중 유효한 것일 수도 있는 경우는, 문제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문제가 유효냐 무효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유효한 것일 수도 있는 경우죠. 그죠? 다시 말하면 무효일 수도 있고 유효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1번. 유부남 갑과 유부녀 을이 불륜관계를 계속하기로 하고 이를 어기는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 물론 반사회적입니다. 무효죠. 2번. 동업자 갑과 을이 갈라서면서 갑이 평생 동안 동업의 내용이 된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자, 이거는 우리가 가족법상의 자유는 아니기 때문에 제한하는 건 가능해요. 다만 너무 지나치면, 심하면 그때는 반사회적에서 무효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고시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학원 이름 뭐라 할까요? 뿅간다 학원이요. 그죠? 뿅간다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를 권리금 받고 팔았어요. 팔고 나서 다음날 앞에다가 원조 뿅간다 학원 해가지고 차리는 거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종로구 안에서는 더 이상 차리지 못한다. 이런 건 가능한 거죠. 그렇지만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못한다. 그런 건 뭐예요? 지나친 것이고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거죠. 감 잡히시죠? 자, 그러면 평생 동안 동업의 내용이 된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것은 지나친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반사회적에서 뭐예요? 무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년 동안 안 한다, 2년 동안 안 한다, 이 정도는 지나친 것이 아니겠지만 평생 동안 안 한다는 것은 명백히 지나친 것이기 때문에 반사회적이고요. 3번. 갑은 국가기밀을 빼주기로 하고 을로부터 돈을 받았다. 물론 반사회적이죠. 4번. 공무원 갑은 퇴직 시까지 공무를 공정하게 집행하기로 하고 을로부터 돈을 받았다. 반사회적인가요? 자, 공정하게 공무를 집행하기로 하는 것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뭐 받고 하기로 했어요? 돈 받기로 했으니까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에서 무효죠. 5번. 무효업자 갑은 밀수자금으로 쓸 용도로 을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돈을 차용하는 것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죠. 다만 그 돈을 차용하게 된 동기가 뭐죠? 밀수죠. 이거는 동기가 반사회적이네요.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는 언제 무효인가요? 표시가 되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만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거든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표시가 안 되고 알려지지도 않았다면 이것은 유효한 것일 수도 있는 거죠. 따라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5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문제 푸실 때 뭐 밀수 또는 뭐 도박 이런 얘기가 나오면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반사회적이어서 무효다라고 가시는 분들이 가끔 많은데, 보통 도박이나 밀수의 경우에는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언제 무효가 된다고요? 표시가 되거나 알려진 경우에 그때 비로소 무효가 되고요. 최근 들어서 이거를 엄격히 구별해 가지고 출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5번 같은 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2번 문제입니다. 갑이 자신의 부동산 을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병이 갑의 배임행위 적극감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중매매죠. 그죠? 자, 이중매매인데,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인데, 지금 문제에서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이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인 사례인 거죠. 1번. 갑과 병사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맞죠? 왜요? 반사회적이니까. 2번.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그죠? 왜 맞나요? 자, 이런 얘기죠. 자, 보세요. 지금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또다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병에게 뭘 해줬어요? 이전 등기를 해줬죠. 근데 이 병이 이러한 갑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고 등기도 무효니까 을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어요. 다만 유의하실 것은 을은 갑과 매매 계약을 해서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에 불과한 거죠? 채권자에 불과한 거죠. 자, 우리 물권법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굳이 뭐 할 필요 없냐면 대의 행사할 필요가 없지만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그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그 특정한 사람을 대의해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을은 갑과 매매 계약에서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는데 누구한테만요?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해요? 갑을 대의해서 말소시킨 후 이전 등기 받아야 그때 비로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2번 을이 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는 뭐 할 수 없는 거죠?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맞는 질문이죠. 3번 을은 갑을 대의하여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4번 병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정이 선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X죠. 자, 반사회적 법률 무효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보호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정은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을은 갑병사의 매매 계약에 대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자, 채권자 취소권이 뭔가요? 채무자의 재산 도피 행위를 사해 행위라고 하고요. 이러한 사해 행위는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데 이게 뭐가 되죠? 채권자 취소권이 되는 거죠. 자, 일단 우리 판례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는 금전 채권자이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을은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이긴 해요? 채권자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특정물 채권자이지 실질적으로 뭐인 것은 아니에요. 금전 채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중매매를 사행이다, 재산 도피행위다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이거 결론은 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3번 문제입니다. 갑이 그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여 모두 대금을 받았으나 아직 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는 동안에 병이 갑의 배임행위 어떻게 해요? 적극 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였고 그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다. 판례가 할 때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보시면 사례가 굉장히 긴 것 같지만은 아까 사례하고 똑같죠. 이번 사례하고요. 그래서 이중매매는 사례가 아주 전형적입니다. 그래서 갑을 병도 안 바뀌니까 한 가지 사례를 정확하게 검토하면 되고요. 1번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병이 적극 가담했죠. 따라서 반사회적에서 무효입니다. X네요. 2번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이다. 일단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이지 뭐에 반한 건 아니에요? 강행법규에 반한 건 아니죠. 여러분들 조심할 게 뭐냐면 공부하다 보면은 강행법규 위반과 반사회적인 것을 동일시하는 또 경향이 생겨요. 자, 여러분들 법률행위에 있어서 목적의 유효 요건을 생각해 볼까요? 첫째, 목적이 확정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가능해야 되고, 세 번째, 적법해야 되고, 네 번째,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죠. 다시 말하면 적법에서 강행법규 위반을 논하고요. 사회적 타당성에서 뭘 논해요? 반사회적인 걸 논하는 거거든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따라서 반사회적에서 무효이지 강행법규에 반해서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X고요. 3번 병의 소유권은 불법 원인급여이지만 갑은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뭐죠? X적이죠. 자, 보시면 매매가 무효고 등기가 무효니까 형식적으로 갑에게 뭐가 있는 것처럼요?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갑은
자신이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뭘 전술할 수 없어요?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왜요? 불법 원인급여니까요. 4번 을은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X죠. 을이 병에게 직접 이전 등기나 말소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갑을 어떻게 해요? 대의해서 해야 되고요. 5번 을은 갑을 대의하여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게 뭐죠? 정확하고 이게 뭐죠? 답이 되는 거죠. 자, 4번 문제도 사실관계는 똑같은데 한번 볼까요? 갑은 자기 소에 속한 유일한 재산인 A 토지를 을에게 매각하고 인도하였으나 좀 달라졌죠? 아직 A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격려하지 않았다. 그런데 병이 갑으로부터 A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격려받았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하고 인도를 해줬으니까 을이 현재 이 토지를 뭐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병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왜요? 문제에서 적극 가담했다는 말은 없거든요. 따라서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입장에서 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고 현재 상태에서는 병은 정에게 인도해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으니까요. 일단 기억해 두시고 자 1번 A 토지가 을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는 병. 자, 이중매매가 반사회적에서 무효가 되려면요. 알고 있다는 것만은 부족해야 돼요. 부족해요. 그죠? 적극 가담해야 되죠? 따라서 알고 있는 병은 유효한 거예요. 갑으로부터 A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갑병 간의 매매 계약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X죠. 2번 갑병 간의 매매행위가 무효인 경우 자 그러면 뭐예요? 적극 가담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병이 A 토지를 다시 정에게 전매하고 정이 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때에는 정이 갑을 간의 매매 사실에 대하여 선이라 하더라도 정은 A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왜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 정이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하니까요. 3번 선의 병이 자 그럼 병은 일단 선이라는 말은 최소한 뭐는 안 했다는 거예요? 적극 가담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병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 거죠. 을에 대하여 A 토지 명도를 청구한 경우 가능합니다. 그죠? 가능해요. 병은 을에게 반환 명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을은 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의 성립을 주장하여 A 토지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우리가 유치권에서 배우겠지만 을은 갑에 대한 채권은 매매라는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지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채권은 아니에요. 따라서 무엇은 성립할 수 없냐면 유치권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일단 결론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유치권 공부하시고 다시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병의 A 토지에 대한 갑을 간의 매매 사실 및 갑이 무자력인 사실을 갑으로부터 A 토지를 매수한 시점에 안 경우 알았더라도 이중매매는 뭐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갑병 간의 A 토지 매매 계약이 상당하다 하더라도 을은 갑병 간의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 X입니다. 이중매매를 사해행위란 이유로 취소하려면 무슨 채권자여야 된다고요? 금전 채권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일 매수인은 채권자이긴 하지만 금전 채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사해행위란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죠. 5번 을이 A 토지를 인도를 받아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자 이것도 이제 뒤에 나올 건데 자 일단 을의 점유를 개시하게 된 원인은 매매 계약이죠. 따라서 이 사람의 점유는 자주 점유고요. 또 갑으로부터 인도를 받았죠. 따라서 평온한 것이고요. 물론 공개적인 거죠. 따라서 을의 점유는 자주이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이기 때문에 몇 년 지나면요? 20년 지나면 이때는 취득 시효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만약 을이 20년이 지나서 취득 시효가 완성되면
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냐면 청구할 수는 있거든요. 따라서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25년이 경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미 20년 지났어요. 그죠? 을은 ATOG를 시효 취득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X입니다. 왜냐하면 을은 자주점이고 평온한 공연한 점이기 때문에 몇 년 지나면요? 20년 지나면 취득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은 뭐죠? 2번이죠.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길게 출제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죠? 연습하는 거고요. 2번 지문이 답이긴 한데 너무 쉽죠. 그렇지만 나머지 지문들은 꼼꼼히 검토하셔서 확실하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종합적인 문제를 많이 내고 있다는 거 좀 유의하시고요. 넘겨보시면 5번 문제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 갑소의 토지를 을에게 이전하는 매매 계약이 체결된 후 갑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병에게 이를 다시 매도하고 이전 등기까지 마친 경우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우리 공인중개사 기출문제인데 여기서 제가 이 문제를 뽑은 이유는 잘 아는 병이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잘 알면 왠지 적극 가담할 것 같다고 착각을 하시거든요. 잘 아는 병은 그냥 무슨 병이에요? 아는 병이죠. 그죠? 아는 오빠, 잘 아는 오빠, 둘 다 뭐예요? 아는 오빠인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적극 가담했다는 뜻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잘, 매우 이런 강조하는 어구가 나왔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요. 잘 아는 병은 뭐예요? 그냥 악의 병, 아는 병. 따라서 이 사례는 이중 매매가 뭐한 사례예요? 유효한 사례인 거예요. 따라서 병에게 다시 매도하고 이를 이전 등기에 마쳤다면 누가 소유자인 거예요? 병이 소유자이지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만 보는데 1번 부동산 물권 변동은 매매 합의뿐만 아니라 이전 등기까지 필요하므로 병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는 병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103조 관련된 판례를 열거한 것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여기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중에서 기본서 할 때도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만나서 첫 계약을 하고 그 대가로서 강남에 있는 20억짜리 빌라를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갑은 을에게 뭐 할 수 없죠? 돌려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 급여이니까요. 서로 다시 만나가지고 반환하기로 계약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이거는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돌려받지 못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죠?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헤어졌다가 새로 한 몇 년 지나가지고 다시 만났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해요? 을이 갑한테 오빠 잘 지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갑은 을한테 너는? 막 이런단 말이죠. 그때가 좋았는데 막 이러면서 갑이 을에게 이제 그런 거죠. 야, 그때 준 내 빌라 돌려주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을이 오빠 알았어 이랬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나중에 새롭게 반환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요 새롭게 반환하는 계약은 원래 계약과 별개의 계약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최근에 이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기억을 보시면 도지사에게 청탁하여 택시 운송 4만 원을 받아줄 것을 부탁하면서 청탁 교제 빚조로 금은을 교부함과 뭐죠? 동시에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동시에다가 동글뱅이 치시면 동시에 그 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금원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원래 계약도 반사유적에서 무효고요. 동시에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도 뭐죠? 반사유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기억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에 반해서 디귿부터 볼게요. 디귿 보시면 의사시험 면허 합격을 위한 교재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했던 계약을
해소시키고 위 금원을 소비대차 목적으로 하는 무슨 계약이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까는 동시에 반환하기로 했으니까 다 뭐였어요? 반사회적인데 새롭게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은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뭐죠? 유효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달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새로운 계약은 무효이다. X. 이거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고요. 기억과 디귿을 뭐 하셔야 돼요? 비교하셔야 돼요. 기억은 왜 무효라고요? 동시에 했으니까요. 디귿은 왜 유효라고요? 새롭게 했으니까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니은번 양도소득세 회피 인간 본성의 발언입니다. 세금 회피죠. 따라서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투기의 목적, 투기도요. 이익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것도 인간 본성의 발언이기 때문에 뭐 하지 않냐면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따라서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냐고 미등기인 채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에 의해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리을번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다면 따질 필요 없이 뭐예요? 반사회적인데 본대로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했다면 그것도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고 하면 반사회적이잖아요. 따라서 리을번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에서 무효거든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반사회 질서적인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경우이나 민법 103조 소정의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X인 거죠. 미음번 증여의 성립 과정이 나와 있죠.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자, 제가 강박을 당했어요. 그러면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는 있어요? 취소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강박 자체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은 아니냐,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냐, 이 문제예요. 자, 물론 우리가 누가 저한테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갔다면 명백히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강박이 있고 그것이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다 이렇게 보게 되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민법 규정 자체가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강박이 있으면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는 있어요? 취소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강박을 이유로 강박이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 이것이 우리 입법자의 태도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증의 성립 과정이 불법이 개재된 경우 의사 흠결 내지 하자 있는 의사표시 문제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변론하고 다른 말로 하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지만 그 법률 행위가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비읍번. 자, 부부가 등장하면 어떻게 문제 푼다고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면 반사회적이고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뭐가 아니죠? 반사회적이지 않다. 그죠? 기억나시죠? 자, 그럼 보자고요.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처에게 부부네요.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였어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나요? 지금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말은 당장 이혼하고 싶어지죠. 다시 말하면 유지되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말은 이혼하면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팔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이것은 이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일이라도 이혼하고 쉽게 만드는 계약이기 때문에 뭐가 아닌 거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되는 것이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 회사의 해외 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3년간 회사에 근무해야 된다는 사규. 이런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쳐야 그때 비로소 반사회적이거든요. 그러면 귀국일로부터 3년간 회사에 근무하는 게 지나친가요? 3년 정도는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뭐가 아니죠?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따라서 103조 또는 104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자, 우리가 자살을 하기로 했어요. 당연히 뭐죠? 반사회적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자, 오늘 우리 1시에 한강대교에 만나서 함께 자살하자. 이거는 반사회적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약속했더라도 계약했더라도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계약은요, 자기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계약은 일종의 자살행위로서 반사회적 법률로서 무효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보시면 사찰의 존립에 필요 불가결한 재산인 임야를 증여했어요. 만약에 계약 내용대로 임야를 넘겨준다는 사찰은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일종의 이것은 뭐죠? 자살행위입니다. 따라서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틀린 것은 모두 디귿, 리을, 비읍 해가지고 총 3개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요 7개는 다 반드시 숙지하셔야 될 판례들이고요. 참고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몇 개 고르라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판례를 정리하던 차원에서 넣은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7번 문제가 나오죠. 자,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자고요. A와 B는 토지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쌍방이 모두 004 XX동 969의 39에 있는 100평의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자, 그럼 보자고요. 지금 A와 B는 뭘 거래하고 싶냐면은 의사는 갑토지를 거래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문제가 쌍방 모두가 합의했다는 말은 상대방 모두가 매매 대상이 갑토지임을 뭐죠? 알고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볼까요?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각을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매매 목적물을 갑토지와는 별개인 004 XS 969의 36에 있는 100평의 을토지로 표시하였어요. 그러면 표시는 뭐로 한 거죠? 을토지로 한 거죠. 잘 보자고요. 자,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으면 법률행위 해석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이고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입니다. 따라서 쌍방 모두가 갑토지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례는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고요. 따라서 내심적 효과 의사에 대해서 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되는 거죠? 성립되는 사례인 거죠. 이게 뭐예요? 오표시 무의 원칙이잖아요.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무엇은 될 수 없어요? 착오 문제는 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1번 A와 B 사이 매매 계약은 갑토지에 관하여 성립하나 A와 B는 착오를 이루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고요. 2번 A와 B 사이 매매 계약은 계약서상 표시된 대로 을토지에 관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내심적 효과 의사에 따라서 갑토지에 대해 성립하고요. 3번 A와 B 사이 매매 계약은 을토지에 관해 성립하나 A와 B는 착오를 이루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고요. 자연적 해석을 하면 무슨 문제가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요. 4번 A와 B 사이 매매 계약은 실제로 의혹한 대로 갑토지에 관하여 성립하고 을토지에 관하여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매수인 B 명의로 경유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 없이 경유된 등기로서 무효다. 이게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만약에 을토지에 대해서 등기가 됐다면 그 등기는 뭐죠? 말소하고 새롭게 무슨 토지를 이전 등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갑토지를 이전 등기해 줘야 되는 거. 답은 뭐죠? 4번이고. 5번 A와 B 사이 매매 계약은 무효로서 갑토지, 을토지 어느 토지에 관해도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X죠. 자연적 해석의 결과 내심적 효과 의사에 따라서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합니다. 8번도 비슷한 추인데 보자고요. 문제 좀 긴데
갑은 1997년 5월경에 친구에게 사업증 5천만 원 무이자를 빌려주 정민 5월경에 나왔잖아요. 그죠? 문제 너무 기네. 그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갑은 을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지금 의사는 남아있는 잔존 채무에 대해서 면제 줄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 표시는 남아있는 잔존 채무에 대해서 면제 주겠다라고 했거든요. 영수증에다 뭐라고요? 총완결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렇게 의사 표시가 불일치되면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니까 표시된 대로 잔존 채무를 원칙적으로 뭐 한 거예요? 면제한 거예요. 따라서 5번 보시면 갑은 실제로는 자신에게 잔존 채무에 대한 면제의 의사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4천만 원으로 만족해야 된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뭐죠? 자연적 해석 이렇게 되는 거죠.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갑은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양도소득 회피 및 투기를 목적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을 격려하지 않았다. 또한 이를 병에게 훨씬 높은 금액에 미등기인 채로 전매하면서 만일 세무서가 이를 적발하여 갑에게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경우 이를 병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병은 그 토지를 매수하여만 궁박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매매득이 현재 높은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락하였다. 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자, 그럼 앞부분에서 세금 회피라는 말이 나와 있죠.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반환이니까 뭐가 아니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1번. 을은 갑과 매매 계약이 양도소득세 회피 및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이면 그 무효를 갑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병은 갑과의 전매 계약이 원래 매도인이 부담할 양도세를 매수인 자신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이어서 불법 조건에 해당할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은 그 무효를 갑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것도 뭐죠? X죠. 왜요?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가 나오는데 비싸게 샀죠? 그죠? 그럼 이것이 폭리행위로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뭐가 될 수 있어요? 무효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궁박한 상태라고 해서 주관적 요건이 나와 있고요. 또 현저히 높은 액수라고 해서 객관적 요건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만 추가되면요? 이용의사, 폭리행위에 관한 악의가 추가되면 이 매매계약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지만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뭐가 될 수 있는 거죠? 무효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3번. 병이 갑과 전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궁박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경솔무효는 아니었다면 이를 민법 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X입니다. 왜냐하면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4번. 병이 갑과 전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하는 궁박한 상태에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민법 104조의 불공정한 행위라고 할 수가 없다. X죠. 궁박은 어려운 사정을 말하고요. 왜 어려운지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경제적이든 따지지 않고요. 5번. 위 전매계약이 당시 병에게 이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갑이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갑이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병은 위 전매계약이 민법 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임을 주장할 수 없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이죠. 문제 아주 조촉이죠. 아주 문제 자체가 주옥 같습니다. 꼭 정확하게 이해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